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엑셀을 좀 연습을 좀 해봤죠.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행의 높이라든지 열의 폭, 높이 조절하는 거, 그 다음 셀 안에서 두 줄로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 요일, 날짜 입력하는 방법, 또 번호 이렇게 일련 번호 매기기, 달, 월, 일, 날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또 연습을 했죠. 그 다음에 리본 메뉴에 있는 이제 기호 입력하는 방법, 또 특수 문자 입력하는 방법, 또 이렇게 썸에 대해서 합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셀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찾아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연습을 해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트런치 함수라든지 프로덕트 함수, 썸 함수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엑셀에 있어서 내역서 포맷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정별로 되어 있고, 각 공종에 대해서 아이템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재료비, 농비, 경비, 합계, 이렇게 이제 시트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할 텐데, 재료비에 대한 거, 농비,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썸 함수라든지 트런치 함수라든지 이 프로덕트 함수를 갖고 계산을 직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강의 자료에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그 내역서를 금액이 없는 재료에 대한 단가, 노무비에 대한 단가, 이런 것들만 입력된 상태에서 수량이 입력되고, 이 상태의 자료를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 내역서의 포맷에 각 계산하는 방법을 각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자료를 엑셀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 시트상에 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공정별 내역서,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공사 설정은 뭐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이제 지우면 안 됩니다. 이제 요 3개를 이제 작성할 텐데, 모든 계산이 끝나면 이제 원가 계산서 상에 종합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전체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첫 페이지가 되고, 두 번째 장에는 공정별 이제 집계표로 되어 있는데, 각 공정별로 가설공사, 돌공사, 마감공사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 공정별은 건축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는 뭐 8가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개, 30개 정도 되는 공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공사라서 항목이 이제 8개 공정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공정별 이제 내역표를 보면 한 시트에 한 공정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설공사, 뭐 돌공사 쭉 내려가면 이제 마감공사, 이제 페이지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는 이제 항목이 좀 많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이제 2페이지가 돼서 합계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각 공정별로 이제 아이템이 있으면 그 항목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공정별 이제 내역서부터 작성을 해서 그게 합계가 되면 이제 공정별 이제 집계표로 가서, 공정별 집계표에서 전체 합계가 되면 이제 원가 계산서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 이제 공사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공정별 내역서의 이제 1페이지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가설공사죠. 가설공사에 보면 이거는 이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이 가설공사의 그 종류가 좀 작습니다. 주 규모가 큰 거는 이 시트 자체가 여러 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를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공정은 제외하고 간단한 공정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량은 다 제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적산을 하게 되면 이제 수량이 나오게 되는데, 물량이나 수량이 나왔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별로 보면 자세한 거는 우리 적산 시간에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항목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수량이 410 제곱미터, 410 제곱미터, 410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항목을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제 이렇게 합계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재료비 단가가 이제 강관 조립 말비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6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량이 4개이기 때문에 금액이 6만 원 곱하기 수량이 4개 하면 이제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제 계산을 하려면 셀의 입력창에 이제 는을 입력을 하고, 우리 트런치가 TRUNC죠. TR 치면
트런치라는 말이 TR에 관련된 것이 이제 팝업 창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트런치를 더블 클릭하고 이제 가로가 열리게 되겠죠. 그럼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고 콤마 이제 0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요거 곱하기는 이제 눈 표시죠. Shift 키 누르고 키보드의 숫자 8에 위에 보면은 이제 눈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르고 0 하고 가로 닫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4, 6, 24, 24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도 보면 는을 하고 트런치 TR 치게 되면 트런치 이렇게 나오고 가로 열고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단가 하고 콤마하고 0 하면은 이제 숫자가 1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공정별로 이제 경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이제 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목에는 경비에 항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합계를 보면 합계는 재료비, 노무비 이거의 합계가 되는 거죠. 또는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되면 요 단가는 2만 원에 8만 원 이제 합계가 된 겁니다. 여기 이제 트런치 함수를 보면 요거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런치 함수에 E5, E에 5랑 G에 20이랑 I에 여기 20이랑 이걸 이제 더해 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없더라도 이제 해놔야 됩니다. 또 어디에인가는 이제 항목이 있어서 그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 계산이 또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계산을 하려면 트런치 함수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는을 하고 TR 치게 되면 이제 트런치 함수를 더블 클릭을 하고 재료비를 클릭을 하고 이제 더해야 되겠죠. 더하는 건 이제 Shift 키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노무비 또 더해야 되고 여기 경비 금액은 없지만 그래도 경비가 밑에 가서 또 생길 여지가 있을 수도 있죠. 더하기 경비하고 콤마 0하고 가로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경비 항목에 이제 금액이 없지만 재료비와 노무비가 합해서 32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밑에 항목들도 410 수량이 있고 410 제곱미터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재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정리, 마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 자체는 안 들어가고 노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드래그를 쭉 해보면 금액이 없게 되죠. 단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해보면 여기 이제 노무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된 거죠. 여기 이제 트런치 함수 자체가 식이 되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단가하고 수량이 곱해져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합계 금액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이제 트런치 함수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주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항목에 대한 재료비의 금액, 노무비의 항목별로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고 전체의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 합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료비에 대한 합계를 여기에다 내야 되고 노무비에 대한 합계를 요 밑에 합계에다 내야 되고 또 이 합계에 있는 거를 이제 전체 합계를 이렇게 내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무슨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이제 sum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합계 내용에 이렇게 갔다가 셀을 위치하고 리본 메뉴에 이제 sum 함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활성화가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요구하느냐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어 있지만 또 항목이 늘어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밑에까지 합계 위에까지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계산이 합계가 23만 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합계는 이쪽으로 합계를 내주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총 합계의 커서를 또는 셀 위치에 갖다 놓고 자동 합계를 눌러주면 어디서 어디까지 합계를 이제 요구하느냐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엔터를 치게 되면 합계가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가 이 항목별로 되어 있죠. 이것도 전체 합계를 셀의 위치에 갖다 놓고 자동으로 합계를 요구를 하면 이렇게 이제 항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합계를 계산해 줄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이때도 엔터 키를 누르면 4개의 항목에 대한 합계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수치 입력 줄에 sum 함수 F5에서 F26, F5에서 F26까지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F5 여기가 F5죠. 그리고 F26
또 마찬가지로 합계 금액을 131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수치 입력창에서 이제 계산식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H에 5에 H에 26. 여기도 마찬가지로 L에 5에 L에 26까지 합계를 내줬다. 이런 의미의 이제 수치 입력상에 수식 입력창에 계산식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계산했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항상 여기 이제 수식 입력 창에서 내용을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계산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D5, D의 5하고 E의 5, 이 두 개를 곱셈을 해서 단수 정리를 하고 계산을 했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노무비도 마찬가지고. 합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의 금액, 노무비의 금액, 경비의 금액을 이제 합해서 단수 정리하고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수식 입력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돌공사도 좀 해보면 TR 누르고 수량 곱하기 단가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노무비도 는하고 TR 트런치 함수의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럼 되죠? 또 경비도 이거는 문제 없는데 돼 있네요. 이것도 는하고 TR 트런치 함수의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도 되고 재료비, 농비, 경비 합계하면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는하고 TR 재료비 더하기 농비 더하기 경비 콤마 0을 해줘야 되죠? 여기는 다 0을 안 해줬네요. 여기다가 콤마 0 이렇게 나중에 해줘도 됩니다. 여기도 다가 콤마 0 숫자가 1000원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되는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콤마 0으로 수식 입력 중에서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까 커서를 갖고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끌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죠.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커서를 우측에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셀이 연속적으로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셀이 끊기지 않는 부분, 뭐 셀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드래그를 쭉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드래그를 하는 거를 이제 원칙을 하지만, 이 셀이 이렇게 줄이 끊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셀 우측에 커서를 갖다 놓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끊기지 않는 데까지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재료비의 금액의 합계 이제 자동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여기다가 노무비에 대한 합계도 자동 합계 엔터.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 합계 전체 합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커서를 총 합계에다 넣고 자동 계산. 여기서 전체가 잡히죠. 엔터 하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보는데 이거는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 내역서가 이제 다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공정별 내역서가 다 작성이 이렇게 합계까지 다 나오고 공정별 내역서가 이제 재료비에 대한 합계, 노무비, 이제 전체 합계. 그래서 공종에 대해서 이제 합계가 다 나오게 되면 이 공정별 집계표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가설공사, 돌공사. 거기 이제 단가는 제외하고 재료비에 대한 가설공사의 합계, 경비, 그래서 합계, 총합계. 요게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을 시키는 방법은 가설공사에서 재료비에 대한 이제 금액을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에서 어떤 연산작용이라든지 수식 입력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는을 한다 그랬죠. 는을 하고 공정별 내역서에 가서 우리 재료비의 합계가 요거죠. 요거를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공정별 내역서가 F에 이제 27번, 여기 이제 F27에 있는 걸 이제 확인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금액이 이제 재료의 공정별 집계표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별 내역서상은 F에 27. 그러니까 공정별 내역서는 여기 시트상에 2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연동을 시켜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노무비도 는을 하고 공정별 집계표에 가서 가설공사의 노무비의 합계해서 이 셀로 연동이 돼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또 경비도 마찬가지고 경비는 이제 공정별 내역상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해놔야 됩니다. 는하고 공정별 내역서로 가서 경비의 합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합계 또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겠지만 이제 공정별 내역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는을 하고 내역서에 가서 요 금액이죠. 엔터를 하면 이 금액이 올라타 합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정별 내역서상에서 이제 수량이 바뀐다든지 단가가 바뀌게 되면 이제 금액이 바뀌겠죠. 금액이 바뀌면 합계 금액이 바뀝니다. 이 합계 금액이 바뀌면 공정별 집계표상에서 이 금액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별 내역서의 F에 25하고 27에 공정별 내역서의 F에 27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별 내역서상의 수량이나 뭐가 바뀌어서 금액이 바뀌게 되면 이 합계가 바뀌고 이 합계가 바뀌면 공정별 내역서도 이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수량이 4개죠. 단가가 6만 원이니까 24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량이 4개, 단가가 6만 원. 그래서 24만 원이 나왔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재료는 요것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8개로 바꿔본다. 그러면 48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합계도 바뀌게 되고 그럼 공정별 집계표에 보면 이제 48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수량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연산으로 해서 해놓은 모든 인식된 셀에 의해서 수식 입력줄에 의해서 서식이 입력된 모든 사항들이 지금 셀에 의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공정별 집계표상에 연동을 시켜 놓으면 각 공정별로는 아까 아이템별로 항목들이 쭉 있지만 공정별로 보면은 가설공사, 돌공사, 그리고 마감공사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있지만 요 시트 한 장에 각 공정별로 공사에 대한 게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 합계 얼마 이거를 한 장의 시트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건축공사가 아니라 이제 가설공사니까 는하고 그래서 이게 요거죠. 엔터. 그다음에 요거 는하고 가설공사의 노무비 엔터. 경비도 공정별 내역서상의 합계 엔터. 합계는 는하고 공정별 집계표상의 요거 엔터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요건 아직 안 된 건가? 하고 공정별 집계표상의 경비 엔터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요것도 제2의 27 공정별 내역서 이제 연동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저쪽 공정별 내역서상에서 바뀌면 얘도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공사도 해볼까요? 돌공사도 재료비의 금액에 는을 하고 공정별 내역서상의 돌공사의 재료비 엔터. 노무비도 는하고 공정별 내역서상에서 노무비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경비도 는하고 공정별 내역서상의 돌공사의 경비 엔터. 여기도 이제 합계도 는하고 공정별 돌공사의 공정별 합계 엔터.
이렇게 올라타겠죠.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즉 다 해보기 바라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빠른 실행으로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정을 합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비의 전체 합계, 노무비의 합계, 경비의 합계, 총 합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건축공사의 재료비의 총 합계를 이제 여기다 적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자동 합계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엔터를 치게 되면 가설공사에서 3D 측정기실까지 이제 합계로 하면 이제 재료비의 이제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자동 합계. 얘는 이만큼 엔터 치면 이제 합계가 되겠죠. 여기 경비도 자동 합계, 여기서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이제 전체 이제 건축공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엔터 하게 되면, 이 합계, 건축공사의 합계의 의미는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재료,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노무비,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경비, 이게 순수하게 이 돈은 최소한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해야 될 게 이제 원가 계산서 상에 공사 원가 계산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공사에는 이제 순공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일반 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세 해서 이제 도급액, 이게 이제 발주가 되는 이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정별 집계표상에 요거 재료비, 노무비는 이 노무비, 경비는 이 노무비가 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공정별 내역서에서 공정별 집계표를 이제 이렇게 다 해놓는 게 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가 계산서에 직접 재료비를 금액을 넣고 간접비 이런 것들을 다 채워가면서 수식 입력에 의해서 계산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라는 거는 공정별 집계표에서 직접 재료가 들어가야지 이만큼에 들어가는 재료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 금액입니다. 노무비도 이 금액이고 경비도 이 금액이고, 그러면 원가 계산서상에서 요 직접 재료비는 넣으라고 여기서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정별 집계표상에 직접 재료가 이 금액입니다. 엔터를 하면 이 금액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트란치 함수로 이거 더해서 직접 재료, 간접 재료, 작업, 설치, 부산물 다 더해서 이제 이 합계가 나오는 건데, 이거 이제 지우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간접 재료비는 이제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0이 되고, 부산물, 작업, 설치물, 이 부산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데든지 하면, 오래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재 처리가 돼서 목재도 이제 그 사는 사람한테 이제 팔게 되거나, 철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팔게 되면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마이너스로 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 간접 재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이제 없는 걸로 봐. 리모델링이니까 이제 없는 걸로 보고, 그럼 이제 소개해서 여기는 또 이제 합계를, 자동 합계를 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합계를 내면 요게 직접 재료, 순공사에 있어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게 우리 공정별 집계표의 재료비의 합계랑 같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노무비는 우리 공정별 집계표상에서 요 노무비가 되겠죠. 원가상으로 직접 재료는 는을 하고 공정별 집계표상에 요 금액을 이렇게 치면 요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간접 노무비는 뭐냐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장 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현장 소장이라든지 삽이나 망치를 들고 공사를 직접 하진 않지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이제 3%죠. 그럼 여기다가 수식 입력을 해야 됩니다. 는 하고 직접 노무비가 이거죠. 여기에 곱하기 3%라 그랬죠. 3%는 3 쓰고 퍼센트 이렇게 치면 이 금액의 3%가 이제 간접 노무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소개를 또 해야 되겠죠. 소개는 또 여기서 자동 합계로 해서 두 개를 더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이제 노무비의 합계가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진하게 칠해보고 재료비도 그것도 진하게 해서 노란색으로 칠해보고 하면 지금 재료비는 1억 7,100만 원, 노무비는 5,3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계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기계 경비는 없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째가 산재 보험료. 산재 보험료는 이 노무비의 3.8%가 됩니다. 요 금액에. 그럼 여기다가 는을 하고 노무비는 요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3.8% 또는 0.038 이렇게 쳐도 됩니다. 또는 이제 퍼센트로 해도 되고 이렇게 치면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산재 보험료는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법으로 이제 내게끔 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료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고용돼서 일하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노무비의 0.87%. 그래서 노무비는 요거죠. 는 하고 노무비 곱하기 0.87%. 이렇게 하면 요 46만 5천 원이 이 공사하는 동안에 지출해야 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직접 노무비만을 갖고 따집니다. 직접 노무비는 는내 직접 노무비는 요거죠. 곱하기 1.7%. 요게 이제 이 공사하는 동안에 내야 될 국민 건강보험료입니다. 또 연금보험료도 내야 되겠죠. 우리 4대 보험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보험료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는하고 직접 노무비가 이거죠. 곱하기 2.49% 2.49% 하면은 129만 원 정도를 공사하는 동안에 이 연금보험료를 이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건강보험료의 6.55%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요거죠. 요거의 6.55%. 그래서 요거는 는하고 건강보험료에 곱하기 6.55% 이렇게 해놓으면 이 노인 장기 보험료는 이제 57,000원을 공사하는 동안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퇴직, 공제, 부금비도 이제 지출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직접 노무비의 2.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는하고 직접 노무비는 요거죠. 직접 노무비. 그래서 요거 곱하기 2.3%, 2.3%. 그럼 한 390만 원 정도를 이제 퇴직, 공제, 부금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거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광급 자재비의 2.95%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광급 자재비는 없기 때문에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그래서 는을 하고 이제 가로를 쳐야 됩니다. 직접 재료비. 재료비는 요거죠. 요거 더하기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는 요 금액이죠.
두 개에서 가로를 닫고 관급자재는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2.93% 이렇게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650만 원. 그 다음에 환경보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하고 가로 열고 재료비는 요거라 그랬죠. 요거 플러스 직접 노무비는 요 금액이죠. 요거 이 기계경비는 아까 없다 그랬습니다. 없으니까 이것도 가로 닫고 곱하기 0.5%. 기타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의 1%.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하고 가로 열기 재료비 하면 요게 재료비죠. 요거 더하기 노무비는 요게 노무비가 합계니까 요거죠. 가로 닫고 곱하기 1%. 220만 원이 이제 기타 경비로 이제 들어가고 또 하도급 지급 보증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하고 가로 열고 재료비 이게 재료비의 이 금액 플러스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이제 요거 금액이죠. 기계 경비는 없다 그랬으니까 두 개만 더해서 곱하기 0.081% 하도급 지급 보증 수수료는 이제 요 금액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개 있죠? 그럼 요거에 대한 소개도 이제 여기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소개를 하려면 또 자동 합계해서 요만큼 기계경비는 없으니까 우리 자동으로도 이제 선택이 안 되죠. 금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요 금액이 됩니다. 그걸 진하게 노란색으로 바꿔보면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순공사 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만큼은 공사할 때 꼭 필요한 이 공사하는데 다 들어가는 공사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세 개를 합했을 때 순공사 원가가 되겠죠. 요 개가 그럼 요거는 눈을 하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요 소개 엔터하면 요 세 개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럼 일반 관리비는 뭐냐? 현장에도 공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현장 소장도 현장을 관리하죠. 그렇지만 공사에 도급을 받던 회사의 직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본사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또 본사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본사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또 본사에는 그냥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집기류들도 있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컴퓨터라든지 팩스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걸 다 이 공사 일부분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일반 관리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요 순공사 원가의 2%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기 때문에 여기다가 는 하고 이거 순공사 원가의 합계 곱하기 2%다. 그럼 이제 한 480만 원이 이 본사의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일반 관리비는 이제 본사의 직원이라든지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사무실의 경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윤이 발생이 되겠죠. 한 3%로 최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윤을 줄이고 공사를 수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참여하는 공사 업체마다 이윤의 비율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 예를 들면 적게 최저로 해서 이제 3%를 잡는다라고 하면 는 하고 가로 열고 노무비는 이 금액이죠. 이 금액 더하기 경비는 없죠. 일반 관리비는 요거죠. 가로 닫고 곱하기 3% 하게 되면 이윤은 170만 원. 요거를 이윤을 너무 작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 10%로 합시다. 그럼 여기도 10%로 하게 되면 약 580만 원이 이제 이윤이 되겠죠. 공급 가액은 순공사 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에다가 이윤을 합친 게 이제 공급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는을 하고 이 순공사 원가 이 금액 더하기 일반 관리비 더하기 이윤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이제 이 공급 가액인데 또 세금도 내야 되겠죠. 우리나라 부가세는 이제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도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 10%이기 때문에 이 공급가액이 이제 10%니까 이 공급가액 곱하기 10% 하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만큼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제 도급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은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 하면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금액이 이제 이 금액이 공사 시공자가 발주처에게 계약을 하는 이제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종별 내역표에서 각 공종별로 이제 재료비와 단가를 곱해서 또 노무비, 경비 이렇게 해서 다 합계를 냈고 각 공종별로 합계를 해서 공종별 집계표상의 각 공종별로 합계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전체 재료비에 대한 합계, 노무비에 대한 합계, 경비, 전체 합계 요거를 이제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지 그거를 이제 정확히 알려면 적산을 해서 그 수량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금액에 대한 전체 합계에 의해서 이 순공사가 나오고 순공사에는 재료비, 노무비, 이제 경비가 있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또 공급 가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도급액으로 공사가 발주가 된다. 이게 이제 공사의 내역서 또는 공사비를 산출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사 원가 계산서라고 하는데 공사 원가 계산서는 이제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가장 최종의 공사비 산출 이제 양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역서를 작성하는 포맷의 유형과 또는 공종별 내역서상에 엑셀로서 계산하고 또 공종별 집계에서 이제 합계를 내면서 연동을 시켜서 공사 원가 계산서까지 연동을 시켜서 공종별 내역서상의 숫자라든지 숫자상의 수량이라든지 단가가 바뀌게 되면 공종별 집계표 상에서도 금액이 바뀌게 되고 그 금액이 바뀐 게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종적으로 도급 금액이 끝자 하나까지도 자동적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 시트가 다른 이유는 이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리의 시트를 만들지만 각각 셀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는 수십 장의 이제 시트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연산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고 연동을 시켜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공사비 산출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해본 내역서 작성의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프로그램은 우리 함수도 몇 개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그 정도만 갖고도 이제 충분히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필요한 사항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 함수에 대한 것들을 또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내역서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함수라든지 합계를 내기 위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밖에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이 공사비를 분석을 하려면 각 공종별에 대한 분석, 도표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 공사비는 이렇게 산출이 됐지만 이제 공종별로 이제 지출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각 공종별에 대해서 이제 지출 현황도 이 엑셀표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에 대한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해본 거는 이제 간단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만 알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숙지가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연습을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되면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